직원 역할을 맡은 기도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을린 겨울의 안민영입니다. 저희 감독님 오늘 못 오셔가지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물어보시겠죠. 아는 만큼 성심성의껏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을린 겨울에서 혜원 역할을 맡은 배우 하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을린 겨울에서 대장 역을 맡은 배우 김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의 정체 배우로 나온 임주승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의 정체 색보정 맡은 박찬우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의 정체 연출은 박세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감독님, 배우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고 나서 관객분들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독님 두 분께는요, 어떻게 아이디어 얻어가지고 이 영화 연출하게 되셨는지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박세영 감독님부터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개인의 정체라는 영화는 정확하게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 1927년쯤에 동명 제목이 하나 있어요. 옛날 한국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는 이제 볼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복원도 되어 있지 않고 줄거리 한 3줄 정도 남아 있고 그 영화 장면도 딱 한 두세 이미지만 남아 있었어요. 말 타고 어딘가로 숲속에 떠나는 어떤 여자의 이미지가 남아 있었고 그 바탕으로 그냥 5줄 각본 써서 저희 친구들이랑 같이 그 숲에 가서 순서대로 만들어내면서 그 쿠팡에서 그 2만 원짜리 가면 하나, 5천 원짜리 까마귀 하나, 그리고 그 뭣도 모르는 정신머리 하나 들고 다 같이 촬영하고 다음 날에 편집하고 이제 색보정 맡기고 색이 되게 중요해서 엄청 신경 써서 하면서 마무리한 작업입니다. 이지영 감독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그 동해는 제가 평소에 뉴스를 자주 보는데요. 보통 이제 미사일이 북한에 쐈다라는 뉴스나 뭐 북한에서 선원들이 넘어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더 이상 뉴스가 안 되고 그냥 단신 정도로 지나가는 언젠가부터인가 그런 것들을 느끼고 있었어서 이 이야기들의 이면에는 어떤 사연들이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또 분단과 통일에 대한 이야기, 또 우리는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한번 좀 작은 이야기이지만 다뤄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 배우님들께는 어떻게 그 캐릭터를 위해서 좀 준비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먼저 기도현 배우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국정원 직원 역할을 할 때 일단 스마트해 보이고 싶었어요. 그리고 좀 냉정하고 사적인 감정이 섞이지 않은 그런 태도를 유지하려고 했고, 대사도 감독님께서 작성해 주신 이렇게 시나리오대로 정확하게 전달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그냥 사는데 그런 상황에 일어난 상황에서의 인간적인 도리가 무엇일까 그런 걸 생각하고 남북 뭐 이런 거 또 다 이렇게 몸에 배어 있는 그런 상황을 표현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오디션 볼 때는 이 인물이 엄마에게 의심이 되는 인물 또는 관객에게 의심이 되는 인물이라고 생각해서 재밌겠다 하고 시작했는데 그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너무 중의적인 표현, 내 표현에만 좀 집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감독님과 논의하면서 얼마나 최대한 이 상황에 몰입할 수 있을까
3년 만에 엄마를 디스토피아 같은 이런 세상에서 만났을 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최대한 상황에 몰입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오디션? 네. 저 사실 이 촬영 전에 거의 죽음을 앞둔 식물인간 환자 역할을 했었어서 한 석 달을 식단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먹는다 하는데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좀 힘들었어. 이제 화면에는 옷을 너무 두껍게 입어서 표시가 안 나는데 사실 거의 하루에 뭐 이제 샐러드 한 번, 뭐 정말 탄수화물 빠진 밥 한 번. 그래서 일단은 좀 극중 인물처럼 좀 말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화면 보니까 쉽지 않네요. 저 힘이 그때 너무 막 없고 그때 이제 중간쯤 액션씬 찍었을 때 정말 진이 다 빠져서 딱 촬영장 대기실 딱 들어가면서 굉장히 무거운 물건을 떨어뜨린 거예요. 이게 지금 때가 아니고 그때 발가락에 이렇게 무거운 게 떨어졌는데 저희 산중이었잖아요. 그래서 또 일요일이었고 그래서 병원을 안 가고 이제 그 현장에 계신 부술 감독님한테 그 진통제 하나씩 이제 얻어먹고 3일을 더 찍었거든요. 부르고 막 했는데 아니 뭐 그냥 금 좀 갔겠지 했는데 골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정말 그을린 겨울을 보내고 뭐 에피소드가 아니라 그 정미가 저는 사실 저 역할 할 때 막 처음에 되게 멋있게 설명해줬어요. 제가 촬영 감독이랑 되게 친한 또 작업을 많이 한 사이여서 멋있다. 막 혼자서 막 개척해 살아간다. 그래서 처음에 막 이렇게 낯들고 엄청 멋있는 척 했는데 그렇게 썩 막 옷이 이만하니까 멋있어 보이지도 않고. 제 이제 신경 썼던 거 마지막에 이제 어쨌든 딸이 잡혀갔잖아요. 또 괘씸하기도 하잖아요. 결국은 사냥꾼들이랑 한 편이었는데 그래 이제 뭐 이렇게 그 얘기 많이 했어요. 딸이 어쨌든 잡혀 이제 안 나가는 게 말이 되냐. 저는 사실 딸이 있으니까 저 같으면 나갈 것 같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무서워서 못 나갈 것 같다는 말도 또 좀 와닿기도 하고 실제로도 그래서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이제 잡혀가고 나서 울다가 먹을 걸 발견하고 찍어 먹다가 자기 모습에 이제 또 이제 개원에는 사실 그 장면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시뮬레이션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솔직히 편집본에서는 조금 그게 많이 줄어가지고 조금 개인적으로 좀 화면으로 보니까 아쉬움이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나기 어려운 현상들이라 뭐 상황들이라 사실 죄송해요 빨리 할게요. 준비하려도 사실 조금 마음에 고민들을 좀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현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 인물이 좀 공포스러울 수 있을까라고 많이 고민을 했고요. 사실 처음에는 좀 에너지가 넘치고 좀 폭력적이고 되게 좀 거신 이미지의 어떤 대장을 생각을 했다가 그것보다는 이제 감독님과 얘기한 결과 좀 차분하고 이성적이고 되게 교묘하게 사람을 약간 좀 심리적으로 괴롭히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좀 현장에서도 사실은 많이 절제를 하는 쪽으로 선택을 했고요. 이 도망친 형을 잡았을 때 사실은 현장에서도 막 올라오는 걸 울컥 하는데 최대한 이제 차분하게 누르고 이성적으로 이 친구를 좀 협박, 혹은 심리적으로 압박하자는 생각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임재정 의원님. 일단 이 영화는 정말 특징답게 무성 영화다 보니까 최대한 표정 연기나 아니면 몸짓에 대한 연기가 좀 더 두드러지게 연기했고 또 아무래도 동생 역할로서 그 누나가 동생을 팔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분노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이해가 있는 상태에서 하지만 그 상태에서 조금 더 분노와 흥분이 섞인 상태로 계속 그 텐션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연기했습니다. 네, 그 베레노 시간도 이렇게 보게 되면 흑백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박찬호 감독님께서 이제 색보정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중점적으로 어떤 부분에 좀 더 공을
말씀이 망쳐주세요였거든요. 최대한 지저분하고 더럽게 만들어보자 하셔가지고 저는 신나서 작업했던 것 같아요. 보통 그런 그 요구사항을 받는 게 흔치 않은 일이니까 좀 고무판화 같은 이미지를 좀 만들어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흑백이다 보니 컬러와는 다르게 어떤 인물이나 대상을 배경에서 구분해내는 방법이 하나가 줄잖아요. 그래서 흑백에서는 오히려 좀 질감의 차이를 둬서, 그러니까 배경에서는 조금 잘 자란 숲풀이 많다 보니까 잎사귀라든지 나뭇가지 같은 잘 자란 질감이 올라오도록 만들고, 인물은 이제 큰 질감들, 콘트라스트 얼굴, 볼이나 광대 이런 것들이 좀 두드러지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사실 그 과정에서 좀 죄송스럽긴 한 게 실물은 잘생기셨잖아요. 근데 영화에서는 제가 너무 많이 망쳐놓은 것 같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정말로 감독님 말씀처럼 망쳐버린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는데요. 제가 이제 관객분들 질문 받으려고 하는데 아까 이제 무선 마이크가 안 된다고 했는데 여전히 이제 괜찮나요? 네, 관객분들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네, 뒤쪽에 먼저 손 들어주시는데요. 네,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안경 쓰셨는데. 네. 동해하고 헬멧도 하나씩 준비되어 싶은데요. 동해에서 마지막 그 장면에서 모호가 이제 어떤 그림을 바라보잖아요. 바닥으로 내려갈 때 엔딩 크레딧에서 올라갈 때 빨래 가서 잘 몰랐지만 독도라는 제목을 봤거든요. 그 그림에 대해서 자세히 질문 드리고요. 그 노래에서는 딸과 엄마가 이제 자는 장면에서 이제 양산에서 헤어졌잖아요. 그러면서 다 찾았어? 그래서 다 찾았어 그러잖아요. 무엇을 찾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먼저 이지영 감독님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그 그림은 그 시나리오 쓸 때부터 무어가 그 시선을 들어서 뭔가를 바라볼 때 바다 비슷한 어떤 것들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게 창문 밖의 바다든 아니면 그 그림이든 생각을 하다가 그 조작 여건상 일단 그림으로 대체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그림을 봐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했을 때 바다 그림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바다 그림이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동해니까 독도 그림을 좀 찾아보자라고 해서 찾아봤는데 그게 한태순 작가라고 북한 작가세요. 북한에서도 독도를 그렇게 많이 그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얼른 봤을 때 독도 같이 보이지도 않고 그 우도만 그려져 있거든요. 그 그림을 바라본다면 충분히 동해라는 어떤 전체의 바다의 이미지를 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허락은 받지 못했습니다만, 예. 그 미술 감독님이 예쁘게 꾸며주셔서 쓰게 됐습니다. 그을린 교수는 어느 분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나 찾았어 했을 때 엄마가 찾았지 그 지점에서 진짜 찾았냐고 물어보신 거죠. 네, 무엇을 찾았는지 궁금해요. 아니 그러니까 딸을. 예. 그래서 질문 주신 것처럼 저도 감독님한테 똑같이 물었어요. 찾았어요. 그러니까 안 찾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이제 상황상 느껴져서 물어봤었는데 감독님 입장에서는 좀 어느 정도 찾았을 것 같다. 이제 그 대사가 생략이 됐는데 편집이 됐는데 그때 이제 쫓기다가 제가 다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흉터가 생겼고 그래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기절했다 깨어보니까 이제 딸도 없고 자기가 어디에 이제 처박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살려고 이제 옛날에 살던 실제로 저 집이 버려진 집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마당에 대나무가 막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밖에 벽은 보이지만 나머지는 정말 그냥 폐가처럼 보이고 실제로도 폐가고 저 안에서 정말 여기 자는 곳도 정말 그냥 먼지가 미술이 아니고 정말 실제로 먼지가 이만큼 쌓여 있는 그곳에 그냥 매트리스만 하나 딱 놓고 그래서 사실 조금 약간 어느 순간 스태프분들 다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조금
네, 굉장히 그런 공간에서 촬영했었습니다. 네. 그 박세영 감독님께도 그 배경으로 나오는 곳을 좀 어떻게 로케이션을 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아마 또 조건이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저희 제작비가 20만 원. 저 내가 뭐 찍을 때쯤에 고양이 좀 많이 키우고 있어서 고양이들 좀 더 넓은 집을 살 수 있게 서울을 벗어나서 가평에 있는 원룸에서 원룸 아파트가 있어서 엄청 싸게 구해서 어쨌든 거기 구하고 살고 있는데 너무 외롭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숲 산책을 자주 했는데 그 숲 산책하다 보면 이게 무덤이 많아요. 근데 무덤이 다 방치돼 있고 앞에 이제 그 간판들이 있었어요. 무슨 간판이냐면 그 무덤의 주인이나 관계자는 연락을 주세요. 이제 땅 소유자가 바뀌어서 무덤이 이전해야 됩니다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그게 다 20-30년 전에 쓴 거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방치된 무덤들, 버려진 무덤들, 아무도 가꾸지 않는 무덤들, 저 어떤 삶을 살아왔거나 어떻게 그러니까 후에 이렇게까지 방치는 뭐 어떤 잘못을 저질러야 되나, 자기 동생을 쌀가마 하나를 바꿔야 되나라고 생각하면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관객분들 질문 있으면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없으시면 지금 네, 가운데에 계신데요. 네,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영화 또 잘 봤고요. 세 영화 공통적으로 보니까 먹고 토하는 이미지가 다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감독님이 의도하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정원 감독부터 그 라면을 먹는 장면은 그 같이 남도인과 그 무호가 같이 식사를 그 한국 영화 클리셰이긴 한데 그 가족이 되어간다는 어떤 식구라는 의미를 담고 싶어서 그 장면을 붙였던 것 같고 토를 하는 건 말 그대로 배 위가 익숙지 않아서 그 원리를 한다라는 설정을 넣었었던 것인데요. 그것이 나중에 그 북한으로 돌아갔을 때 핵현장에서 어떤 뭐랄까요 메스꺼움 같은 것들을 느끼는 그런 곡성을 만들기 위해서 토하는 장면을 넣었던 것 같습니다. 글린 사람 같은 경우는 하늘 배우님 이제 멍게장 배우님 이제 중요하게 또 등장했기 때문에 네. 대신 좀 답변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희 어머니께서 골뱅이를 먹고 토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이제 딸이 거의 죽음을 앞두고 거의 죽어서 이제 잡혀가게 되니까 그거를 바라보기만 하고 심지어는 딸을 목을 조르고 생각해보니 모성애, 인간성이 많이 결여된 본인의 모습을 반추하게 된 거죠. 그래서 딸이 가져온 골뱅이를 먹고 죽어가는 딸을 목도한 그 직후에 그 골뱅이를 먹는 모습이 자기가 거울에 비쳐서 그거에 대한 자괴감 그런 것 때문에 토를 했다라고 감독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박현일 감독님. 근데 저희 영화 예산이 20만 원이었고요. 그래서 일단 공포가 고어를 하고 싶은데 일단 이 현실적 조건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했을 때 흑백으로 일단 드는 게 장점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어쨌든 그 피를 컬러로 표현하는 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물엿이랑 뭐 이렇게 색소 섞어서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거에 시간을 줄 바에는 오히려 그냥 말씀하신 대로 이 즐거움적인 플레이를 많이 하자는 생각했고 또 이제 어쨌든 어떤 색깔의 액체든지 간에 이제 피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요소들을 추가할 수 있을까 했을 때는 그냥 먹은 거 뱉기 그래서 먹은 거 뱉고 어쨌든 이 현실적 요건 속에서 성사가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더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감독님 배우님들 마지막으로 못하셨던 말씀과 함께 마지막에 인사 말씀들 좀 부탁드릴게요. 기수범 배우님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만날 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평일인데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저희 그 기조가 선생님께 기도드리고 또
여기 스태프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와주셨는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더 좋은 영화 만들어서 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을린 겨울 진짜 추울 때 진짜 힘들게 찍었는데 이렇게 또 영상으로 보니까 감회가 새롭고요. 관객분들도 예쁘게 잘 봐주셨기를 바랍니다. 저희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부천에 올 때마다 되게 굉장히 새롭고 또 뭔가 좀 진취적인 좀 세련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좀 굉장히 다크하고 코어하고 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좀 뭔가 정말 새로운 생각하지 못했던 영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엄마 나이다 보니까 드라마 타이즈만 하다가 이런 그 좀 신선한 이야기들을 만나서 늘 좀 기분이 좋거든요. 오늘 또 이렇게 이른 시간에 오신 관객분들도 좋은 또 기억으로 남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남은 상영 동안 또 응원 많이 바라고 또 좋은 자리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애정하는 감독님 스태프분들과 촬영을 해서 너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품인데 또 이렇게 부천에 와서 또 이렇게 관객분들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일단 더위 조심하시고 너무 조심하시고 네, 그리고 조심히 잘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영화 잘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쉬는 길 안전히 돌아가시고 예방병 조심하시고 건강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큰 스크린으로 처음 보는데요. 진짜 불쾌하더라고요. 네, 관객 여러분께서도 좀 충분히 즐거운 불쾌한 경험하셨길 바랍니다. 일단 영화 찍으면서 저는 너무 즐거웠고 이제 다른 분들은 좀 많이 고생하셨겠지만 이제 여기 없는 저희 무당분이랑 굿 하시는 분이랑 이렇게 음악 같이 만드신 분 샤웃하고 있고 어쨌든 영화를 이렇게 대충 찍은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열심히 이 지저분함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다고 할 수 있는 저희 배우님과 컬러리스트 덕분에 이 영화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 무한한 감사드리며 8일에도 상영하니까 또 보여줘. 저희가 마이크 문제 때문에 초반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황 말씀드리고 양해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먼저 앞에 계신 게스트분들 퇴장 먼저 도와드린 다음에 관객분들 퇴장 도와드리겠습니다.